네, 반갑습니다. 자, 11월 7일, 자, 목요일입니다. 밤 9시 46분인데요. 자, 오늘은 좀 조정을 받았죠.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오늘 좀 시푸른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전반적으로. 그래도 장막판에 오후에는 뭐 조금 반등이 들어오긴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좀 오늘 좀 장중에 눌림목을 많이 받았던 구간이고요.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요. 바이오 종목이라든지 또는 뭐 반도체 장비 관련주나 OLED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지금 조정을 좀 본격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올랐으니까 그 애들이 시장을 주도하면서요. 그래서 그 틈새로 오늘하고 어제는 요 최근 며칠 동안 그 틈새로는 제가 어저께 종목을 이렇게 차트를 보여드리지 못했더라도 제 제목에 어제 영상 제목에 보면 제가 좀 토목 건설주 중소형 토목 건설주를 제가 제목을 좀 달아드려 봤는데 뭐 고려 시멘트도 뭐 빠지진 않았죠. 강보합 조금 올랐죠. 고려 시멘트.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 어디 갔나? 예. 이하공령 같은 종목들 좀 차트도 괜찮아 보이고요. 분위기도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남아토건은 오늘 좀 많이 올랐습니다. 7.36% 올랐고요. 남아토건. 그 다음에 특수건설도 1.18% 정도 올랐고요. 자, 그래서 요즘은 이 특수건설이나 남아토건, 이하공령처럼 좀 중소형 토목건설주가 지금 차트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가 이 빠진 자리를 이런 종목들이 좀 메꾸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바이오가 조정을 받고 나면 또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저는 바이오주가 제약 바이오주가 한 번 더 상승이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우선 종합지수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차트를 보기 전에 환율 차트 잠깐 한번 보고 한번 가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 환율 차트에 제가 일봉인데요. 이제 주봉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주봉을 보시면요. 자, 환율 차트가 요 구간이죠. 요 구간에서 바닥을 다지면서요. 1파 상승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1파 상승이요. 자, 이렇게 1파 상승이 들어왔고 2파 조정이 들어왔고요. 조정 2파 조정이 굉장히 길게 행보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3파 상승이 들어왔고요. 4파 조정, 5파 상승까지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작은 쌍봉이 나왔죠. 이게 음봉, 작은 쌍봉이 나오면서 이제 이때부터 하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파 하락, 2파 상승, 지금은 3파 하락 구간입니다. 자, 3파 하락 구간이기 때문에 1150원이나 1155원 정도 환율이 만약에 내려온다면 오늘 1159원이었죠. 오늘 3원 정도 올랐나요, 환율이요? 네. 어제가 1155원 정도인가 그랬는데 어쨌든 오늘은 1159원이네요. 자, 환율 차트는 1150원에서 55원 정도 요 구간에서는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 자, 반등이 나온다면 뭐 1165원 정도 까지 뭐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환율 차트는 3파 하락 구간이고요. 그런 다음에 기술적 반등 이후에 환율 차트는 다시 한 번 더 5파 하락을 향해서 내려오지 않을까. 그러면 그 5파 하락의 종착역은 가격으로 우리가 굳이 따진다면 요 1파 상승 지점이 이루어진 요 지점 정도가 저는 5파 상승의 5파 하락의 그 가격선이라 보고 있는데 대략 1137원 정도 1138원, 7원, 또는 1140원, 요 구간 정도가, 환율의 마지막, 하락, 5파 하락의 종착 가격이 되지 않을까. 1137, 8원에서 1140원 정도, 요 구간이요. 만약에 그 구간이 만약에 환율이 내려온다면, 그때는 코스피가 고점이 좀 임박했다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지금 환율은 3파 하락 구간이고 조만간 4파 기술적 반등이 임박했다. 반대로 얘기하면 코스피는 지금은 어쨌든 상승 구간이지만은 조만간에 약한 눌림목을 좀 받지 않을까. 약한 눌림목을. 자, 그런 다음에 코스피도 한 번 더 상승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은 여러분께 지난번처럼 뭐 쭉 코스피가 급락을 한다든지 그런 하락은 없을 듯 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2100포인트를 지난번에 우리가 고점을 찍고 내려왔다가 이번에 2100포인트를 드디어 돌파를 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 돌파를 쉽게 돌파한 게 아니고 굉장히 시간이 걸리면서 굉장히 어렵게 2100포인트를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2100포인트는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할 수가 있을 듯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코스피가 2100 근처까지 와준다면 여러분은 정말 싸게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지만 실제로 이렇게 주가가 2100포인트까지 다시 한번 되돌림을 줄지는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처럼 뭐 코스피가 장중에 눌려졌다가 이렇게 종가상으로도 살짝 이렇게 강보합 정도를 끝낼 수도 있는 거고요. 오늘 뭐 코스닥은 좀 빠졌습니다만은 또는 뭐 또 오늘 강보합 정도 왔다가 내일은 또 코스피가 조금 2150이나 또는 2160 정도까지 코스피가 좀 더 상승을 하다가 또 다시 눌려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대략 2150 정도면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정확하게 2150이 이번 마디에 뭐 3파 상승의 고점이다라고 제가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2150 정도 부근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물론 좀 힘이 좀 더 있다면 2160이나 최대한 2170까지 올랐다가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때는 그건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임박했다. 3파 상승에 종착역이 임박했다라고 보고 있다는 것. 아까 한율 차트 같이 비교하면서요. 그래서 이미 코스닥의 일부 바이오 종목이나 반도체 장비나 소재 관련된 그동안 많이 올랐던 그런 종목들은 지금 좀 하락을 상당히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종목 한번 보기 전에요. 코스피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당분간 여러분께서는요, 코스피는 크게 급락할 일이 없기 때문에 종목 장세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요. 지난번에 8월 달에 1891포인트 요 저점을 찍고 3중 바닥, 다중 바닥을 형성을 하면서 요 21선을 돌파하자마자 제가 여러분께 매수 신호를 드렸습니다만은 그때 21선을 돌파한 이후에 주가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 자리에서 쉬지 않고 계속 상승만 해왔었습니다. 이때는 정말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 구간에서는 초보든 중수든 고수든 누구나 다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최소 30% 이상씩 들고만 있으면 사놓고 들고만 있으면 무조건 시세가 나왔으니까 모든 대부분의 종목들이요. 왜냐하면 이 행보한 구간에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순간적인 급락이 그때 우리 그것도 걸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순간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 물량 공백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순식간에 이 자리까지는 2100포인트까지는 순식간에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100포인트 이후부터는요, 2200까지는 상당한 매물 구간입니다. 매물대가 상당히 두텁고요. 또 2200 구간을 돌파한다 하더라도 또 2300까지도 상당한 매물층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2100에서 2200, 또 만약에 코스피가 2200을 돌파한다 하더라도 2200에서 2300까지도 상당한 매물 구간에 진통이 예상이 됩니다. 그냥 지난번처럼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지금 요번에 에너지를 보시면 2100포인트를 찍고 다시 2030까지 내려왔지 않습니까? 이번에 내려오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요 2100 구간 근처에서 상당히 지금 행보를 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자, 이 보조 지표를 한번 보시면요. 지난번에 2100까지 다이렉트로 갈 때는 이 RSI나 스토캐스틱이나 아니면 MACD 이 신호들이 전부 다 굉장히 에너지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보시면 이 2100포인트를 돌파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에너지들이 이때보다는 굉장히 에너지가 약하죠. 그죠? 굉장히 약하게 돼 있죠. 에너지들이. 자, 에너지가 왜 약하냐면은
매물 구간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물량 공백 현상 때문에 급등이 나오는 게 아니고 매물 공백이 심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오를만하면 뭐 파는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한다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눌림목이 필요했던 거고 에너지도 약할 수밖에 없었는데 에너지가 약하다 보니까 이 자금들이 모든 종목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 종목이나 일부 테마나 또는 일부 산업에 집중적으로 자금이 투입이 되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는 누구나 다 돈을 벌었지만 이번에는 정말 매매를 잘 하셔야 돈을 벌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히려 매매를 잘못 하시면, 종목을 잘못 고르시면 오히려 역으로 빠지는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현상은 저는 계속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종목 선택을 잘 하셔야 되고요. 또 종목을 선택을 하시더라도 가능하면 주도 종목에 올라타시는 게 지금은 좀 더 유리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왜? 이 주도 종목군이 저는 완전히 고점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자, 예를 들었어요. 자, 대표적인 게 제약 바이오주인데, 제약 바이오주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핫했던 종목이, 신라젠 이런 종목을 제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신라젠의 에너지가 이제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라젠. 오늘 4.61% 올랐네요. 자, 차트 한번 열어봤습니다. 이게 좀 보일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게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 잘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 이렇게 대볼게요.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 보시면, 자, 요 자리에 하나의 파동이 보이시죠? 요 자리요. 그 다음에 행보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파동이 들어왔고요. 지금 다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1파 상승, 2파 조정, 3파 상승, 지금 4파 조정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이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개인적으로 해보고는 있습니다만은, 요건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조 지표들은 이미 꺾였고, 또 상승의 에너지가 급격하게 지금, 쇠락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주들은 당분간 지금 당장 진입하지 마시고요. 좀 지켜보시면서 오늘은 신라젠이 4.6% 정도 빠졌지만 내일은 뭐 3% 정도, 모레는 2%, 그 다음에는 보합 정도 이렇게 하락의 에너지가 점점 줄어드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처음에는 1, 2%밖에 안 빠졌다가 갑자기 한 방에 그냥 장대 음봉을 맞아서 하락의 에너지가 마무리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점점 아마 하락폭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 시점에 여러분께서 기다리셨다가 저점 매수를 해보셔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고요. 바이오 제약주들은 저는 한 번 더 좀 상승의 여력이 좀 있지 않나. 지금은 조정 구간이지만, 지금은 4파 조정 구간이지만, 5파 상승이 한 번 더 남지 않았나라는 생각. 한번, 조심스럽게 제가 예측은 해봅니다. 100%가 아니니까 다 믿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또 텔콘 RF 제약이라고 어제 어떤 분이 좀 문의를 주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분께는 좀 조정이 예상이 된다고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단기적으로는요. 이 종목도 보시면 자, 여기서 이제 강하게 뚫었습니다. 1파 상승, 2파 조정이 들어왔죠. 보이시죠? 이거는요. 자, 2파 조정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3파 상승이 들어왔죠. 자, 지금 4파 조정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 어디까지 조정을 받느냐?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요, 이 종목이 2파 조정의 요 출발 지점이요, 시가가 대략 한 6,600원 정도 됩니다. 요 6,600원을 만약에 출발선을 잡고, 그 다음에 최고점이 1,800원인데, 이 1,800원과 6,600원 가격을 빼게 되면, 그 차액이 나옵니다. 그 차액의 절반을 깎으면, 대략 아마 한 8,000, 한 2,300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 자리가 이 저점과 이 고점 라인의 중간 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8,200, 300원을 만약에 깨게 되면, 이 종목은 좀 추세적으로 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8,200, 300원을 만약 지지를 한다면, 훼손되지 않는다면, 이 종목은,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탐색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8,200, 300원까지 내려올지, 50% 하락 지점까지, 아니면 뭐 8,500원에 600원에서 멈출지는 그건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러분께서 주시를 하고 계셨다가, 하락이 좀 에너지가 멈춘다는 느낌이 들면 분봉을
주봉을 보시면서 뭐 분할 매수 정도는 좀 한번 해볼만 하지 않나. 지금은 아니지만 좀 조정 시에요. 지금 9,100원이니까 앞자리가 적어도 8자는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제가 만약에 한다면 저는 한 8,500원 전후 정도에서 1차로 한번, 그 다음에 8,200원 정도에서 한 2차로 한번 네, 생각은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네, 어쨌든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제약바이오주는 역시 한 번 더 상승이 여러 개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펌텍 코리아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자, 1파 상승 이후에 연봉 하나 보이시죠? 2파 조정 이후에 이렇게, 그 다음에 3파 상승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 이제 4파 눌림목이 좀 들어와야 될 구간이죠. 이 종목은요. 5일선과 이격도 좀 벌어져 있는데, 자, 이 종목도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고 나면 그 구간에서 한 번 더 강하게 5파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펌텍 코리아도 좀 여러분께서 유심히 좀 지켜보시고요. 지금은 가는 말에 올라타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뭐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차트가 많이 내려앉았다 그래서 그 종목이 뭐 이렇게 안전하거나 뭐 돈을 많이 벌어주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주식은 돈만 벌면 장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시장의 에너지가 지금 많이 하락이 돼 있고 또 매물권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으로 일부 종목이나 일부 테마, 일부 산업에만 집중해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외당할 가능성이, 이 앞번에 경험을 해보셨듯이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제 말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은 2100포인트를 당분간 깨고 내려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겁먹지 마시고요. 오늘처럼 장중에 빠지면 사고 싶은 종목 있으시면 뭐 조금씩 사 모으셔도 되지 않을까. 물론 뭐 나는 8,500원을 살려고 9,100원, 9,300원 같으면 뭐 미리 들어갈 필요는 없겠죠. 그죠? 조금 더 기다리시면 되니까요. 자, 그런 식으로 좀 종목을 잘 보셨다가 사고 싶은 종목을 사셨으면 좋겠고, 가는 말에 한 번 더 올라타는 것도 나빠 보이는 전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또 뭐 바이오주가 좀 두렵다. 나는 바이오주가 좀 너무 올라서 나는 자신이 없다. 내 돈을 나는 그렇게 능숙하게 못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콘텐츠 관련주죠. 저기 뭡니까? 케이블 TV죠. 이제 외국에, 그죠? 근데 이 종목도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거든요. 이제 조정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종목을 지금 사실한 건 아닙니다. 조정을 받으면 좀 관심을 가져보셔도 되지 않나. 7만 한 2, 3천 원, 7만 2, 3천 원 정도 네, 오면 참 좋겠죠. 자, 이 종목은 제가 알기로는 기관들이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뭐 그렇게 많이 팔지도 않고요. 좀 기관들이 요청에 계속 매수해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라서 이 종목들은 좀 중장기로도 좀 가져가 볼 만한 그런 종목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파동상으로는요 좀 조정이 들어와야 될 듯 합니다. 또 기간의 수급을 좀 잘 체크하시면서요. 자, 지금은 매수하시라는 말씀 아닙니다. 이런 자리에서는요. 그 다음에 아까 어떤 분이 에스모라는 종목을 좀 아침에, 어제 제가 그분이 문자를 주셨는데 제가 어제는 잠들었죠. 너무 늦은 시간이라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문자를 남기셨더라고요. 자, 에스모는 제가 최근에 이 에스모를 가지고 좀 수익이 많이 났었습니다. 이틀 만에 제가 60%인가 70%인가 수익이 났던 것 같은데, 이 에스모는 저는 그때 제가 샀을 때요, 1420원인가 25원에 샀을 때, 그때 한가 막 풀렸을 때요. 그때 제가 이 종목을 하루 종일 쳐다보면서 물론 뭐 보유하고 있으니까 쳐다봤겠죠. 한 1650원 정도 1600원이나 1650원 정도 오면 한번 사볼만 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이 에너지를 보면서 이 종목은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고, 이게 차트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이 전환선이, 그러니까 이 기준선인지 이게 뭐죠? 이게 이제 기준선인데 밑으로 확 꺾여버렸죠, 그죠? 이렇게 꺾여 있는 상태에서는 이걸 뚫고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들어 누울 때까지는 저 옆으로 행보를 좀 길게 해야 되지 않을까.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인데 신라젠도 바로 급등한 거 아니었습니다. 자, 신라젠 한번 볼까요? 자, 신라젠도 요 구간에서는 옆으로 상당히 행보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서서히 파동을 그리면서 이렇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에스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이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지금은 너무 짧습니다. 행보 기간이 좀 더 길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진입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가시죠? 또, 뭐, 이 종목이 한 번도 급락할지 그건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 종목이 또 뭐, 나중에 운 나쁘면 또 상장 폐지될지 너무 싼 주식이라서 좀, 이제, 불안합니다, 좀. 하여튼, 조금 더 기다려 보셨다가요. 의미 있는 지점에서 반등이 들어오면 그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롯데리츠라는 종목, 리츠 관련주인데요.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죠? 자, 이 종목도 제가 매매를 했는데 상장한 첫날이에요. 자, 그 다음날 바로 던지고 나왔습니다. 이 종목도 하나 조정받고, 둘 연봉받고, 이제 5% 상승. 자,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은 저는 시장 방어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바이오주와는 좀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많아요.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강해서. 자, 그럼 바이오주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동안에 이 종목은 지금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물론 조금 더 상승할 룸은 있습니다만은, 자, 이 고점보다도 이 고점이 좀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씩 이것도 이제 마지막 5% 상승이지 않나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지금 들어가지 마시라라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 종목을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들어가기가 좀 애매한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관들이 계속 요즘 사고는 있기 때문에 뭐 배당 때문에라도 좀 기관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데 좀 지켜보시면서요. 지금 들어가기엔 좀 애매하다라는 좀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시죠. 자,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시장은 지금 어쨌든 뭐 지수는 크게 빠지진 않겠지만 시장은 뭐 특히 코스닥은 좀 조정 구간이고요. 그런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이 들어올 때는 역시 제약 바이오가 좀 강한 상승을 한 번 더 이끌어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물론 교육주도 여러분께서 좀 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메가MD는 어제는 만료로 다시 오른쪽 조정을 받았죠. 교육주도 좀 관심 가져보시고요. 바이오주보다는 교육주가 조금은 약하긴 한데 그래도 교육주도 좀 관심 가져보셔도 될 듯 하고요. 아마도 이런 종목들이 역시 그동안 쭉 주도해왔던 종목들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번 반등이 만약에 다시 들어온다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빠질 때마다 좀 관심을 꾸준히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 바이오 종목들이 눌릴 동안에는 아까 제가 말씀 토목 건설주, 중소형 그런 종목도 좀 관심 가지셔도 되는데, 그런 종목들도 지금 시세가 좀 상당히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런 종목은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셨다가 다음에 그 종목들이 다시 한번 눌러지고 나서 행보한 이후에 또 막차 순서를 기다릴 수가 있거든요. 그때 또 그거를 잡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